안녕하세요. 인물포커스의 전성호입니다. 해양수도 선언 20주년인 올해 부산 해양특별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선언적 의미의 해양수도를 넘어서 부산이 실제 해양수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인물포커스 오늘은 한국해양대 총장을 연임하시고 지금은 한국해양정책연합을 이끌고 계신 박한일 대표이사장 초대했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이제 학교 2012년부터 해양대학 총장 마치시고 예, 지금 안식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중에 지금 그럼 안식을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정책연합 예.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부산을 위시해서 우리나라의 해양 관련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들 기관과 함께 지금 해양의 현안 어떤 당면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부산시나 국가의 미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세미나를 열거나 또는 토론을 하거나 또는 맹사 초청을 하는 그런 일차적인 일을 하고 또한 앞으로의 미래는 역시 우리 젊은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0대, 30대 해양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네. 또 대학원생들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소위 차세대 해양 리더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개설해서 지금 아주 좋은 반응 속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올해가 이제 해양수도 선언 20주년 그렇습니다. 맞이하는 예. 해라고 합니다. 선언적으로 해양수도란 말들은 참 많이 했는데요. 맞습니다. 과연 현실은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현 주소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부산이 해양 수도를 선언하기에는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년이 지난데도 그 성과는 굉장히 아쉽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해양수산 관련 대학도 있었지만 특히 최근에 해양수산 공공기관들이 부산에 다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선진적인 정책을 우리가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쉽게도 부산시에서는 아직 이제 조직이라든지 예산, 정책 분야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않는가 싶어서 하여튼 함께 우리가 해양 자치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서 특별시나 또는 자치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특별시로 승격시켜야 한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각 자치단체들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좀 많이 안 됐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찬성하시는 쪽이십니까? 이거 당연하죠. 그러면 이유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어떤 설득 논리랄까요? 이유는 어떤 걸 네. 드십니까? 부산은 해양과 함께하는 굉장히 밀접한 것 같지만은 이제 관리나 권한 측면에서는 아주 그냥 별개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부산이 해양 자치권을 확보해야 이게 독자적으로 바다를 이렇게 포함해서 부산 발전에 대한 그랜드 저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부산이 싱가포르라든지 로테르담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저는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조경태 의원이 지금 21대 국회 출범하자마자 이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큰 반향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이 이사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해양특별시 공약은 지난 4.15 총선 때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의 제1호 공약이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조임과 함께 그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그 공약을 저희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네. 조 의원이 이제 국회 가셔서 네. 그 법안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주 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렵겠지만 부산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이 법안을 꼭 좀 잘 통과시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좀 일어난 분위기가 일단 세종시를 행정수도라는 점을 더 강화하면서 서울은 이제 경제수도 그렇죠. 쪽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수도 중에 해양수도를 한다면 당연히 부산이 해양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어떤 부산을 이제 부산 해양특별시로 지정하는 당위성 같은 거는 더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러면 부산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면으로 노력을 해야 좀 차근차근 이런 목표들을 이룰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사실은 그전에는 자치도 자치시가 없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미 세종자치시가 있고 또 제주자치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분권, 권한을 줬습니다. 사리가 있기 때문에 부산도 이제 좀 해양 자치권을 받아서 부산은 이 내륙 도시하고 경쟁하는 그런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해양을 품고 글로벌 싱가포르나 로테르담 같이 글로벌
이렇게 해양 도시로 나갈 때 부산에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그런 해양을 통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부산이 해양 자치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총력적으로 한번 좀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륙 도시하고 경쟁을 하진 않는데 해양 도시하고 경쟁을 하는 상황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인천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심한 얘기로는 이제 한국의 제2의 도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요. 사실 해사법원을 두고도 지금 인천하고 각자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한데 요즘 초격차라는 말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인천과 부산이 어느 정도 초격차가 좀 나야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 자치권을 확보하면은 뭐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뭐 해사법원이 어디 가야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부산이 그 위임을 받은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해양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부산이 이제 그 너무 배타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 않지만 부산은 인천과 비교하는 도시가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그런 세계적인 글로벌 해양 도시하고 비교해서 지금 한 10위권에 저는 해양의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데 저는 2, 3위권으로 1위권으로 저는 올라가야 부산이 발전하고 또한 대한민국 또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큰 도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덕 신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덕 신공항에서 하늘길, 그다음에 해양 자치권을 통해서 바닷길로 해서 대한민국 우리 부산이 세계로 가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강력히 희망합니다. 네. 예, 이사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도 이제 해양 분야 4세대 리더 육성하고 또 우리 이거 해양 정책에 관한 브레인 역할 하는데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